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일 없이 숨 쉬고 계신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분일수록 이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세포가 폭사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암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진 세포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건강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까요? 이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면역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을 매일 순찰하는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30년간 면역과 세포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힘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에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면역세포가 지치는 순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어떤 음식이 과도해질 때 처리되지 못한 세포가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남은 세포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너무 익숙하게 올라와 있는 그것입니다. 요즘 식사 후에 쉽게 피곤해지거나 단 게 자주 당기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면역세포가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찾으시지만 정작 매일 먹는 식사에서 몸을 지칠 수 있는 선택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인지 아니면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인의 어머니였는데 평소에 건강식 위주로 드신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엔 요거트,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밥을 조금만 드신다고 하셨죠. 드시는 양도 적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고 본인 기준으로는 정말 조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식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니 요거트에는 당이 들어 있었고 샐러드에는 달콤한 드레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과일도 양이 꽤 많았어요. 이분은 단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달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식사량은 적었지만 몸속에서는 매 끼니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면역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자주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걸 바꾼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선택과 먹는 속도를 바꾸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바꾸고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를 쓰고 식사할 때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2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 졸음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몸속 환경을 바꾼 것뿐이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중에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원이 바로 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외 연구에서 혈당 급상승이 세포 증식 신호를 강화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암연구협회에서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암세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영수 님은 빵과 면 위주의 식사 후 늘 무기력함을 느끼셨습니다. 아침엔 식빵에 잼, 점심엔 국수나 칼국수, 저녁엔 밥을 드셨는데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눈이 감기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흰 밀가루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너무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 밀가루 대신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 통밀빵, 고구마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빠르게 흡수되느냐, 천천히 흡수되느냐에 따라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 졸음이 자주 오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숨은 당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달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같은 당으로 작용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속 당이 면역 저하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당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8세 이정자님은 요거트를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드셨습니다. 과일 요거트 한 컵 아침마다 빠짐없이 드셨는데 본인은 단 걸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성분표를 보니 한 컵에 당이 20g 이상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각설탕 5개 분량입니다. 요거트뿐만 아니라 샐러드 드레싱, 조림 반찬, 소스류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확인하고 소스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먹는 반찬 속 단맛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림, 볶음, 무침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물엿이 쌓이면 하루당 섭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나는 단 걸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오늘 하루 드신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의외로 많은 당이 숨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당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신호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식단이 됩니다. 암세포는 인슐린을 성장 신호로 이용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인슐린 과다 상태와 세포 증식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독일 암연구센터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암세포가 더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2세 박철수님은 식사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과식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 끼를 먹을 때마다 몸속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먹으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폭식과 간식 반복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끼를 거르고 다음 끼니에 몰아서 먹거나 식사 사이에 자꾸 간식을 집어 먹으면 인슐린이 쉴 틈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보세요.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씹지 않고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침은 첫 번째 면역 방어선입니다. 침 속에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서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를 돕고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면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저작 횟수 증가가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은 천천히 씹는 습관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66세 최미경님은 식사 시간이 늘어나며 속이 편해졌습니다. 원래는 식사를 5분 안에 끝내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입에 30번씩 씹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이 20분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입 30회 씹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물 위주 식사는 씹는 횟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국수, 죽처럼 씹지 않고 넘기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천천히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면역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어도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소용없습니다. 면역세포는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밤에 수리하고 재충전합니다. 수면 부족 시 면역 기능 저하를 보고한 연구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4세 정순래님은 취침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셨는데 밤 10시 반에 눕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낮에 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밤 시간대 수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을 줄여서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잠을 아끼면 결국 면역이 무너집니다. 요즘 깊이 주무시고 계신가요? 잠이 얕거나 자주 깨신다면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세요. 조명, 온도, 소음, 침구 모두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몸을 차게 만드는 생활입니다. 낮은 체온은 면역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온과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다룬 보고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일본 면역학회에서는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비정상 세포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오영호님은 매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집에만 계시는 편이었는데 하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가벼운 걷기와 따뜻한 목욕이 체온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목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가벼운 산책과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이 6가지 조건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매일 선택의 결과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사 조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안하게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식사 균형을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루 실수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신가요? 어제 과식했다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어제 단 걸 많이 먹었다면 오늘은 담백하게 드시면 됩니다. 식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간단히 적어두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 어떤 시간대에 과식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단계 당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알면 바꾸기도 쉬워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 내용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영양소나 과도한 음식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두려움은 식사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식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나서 죄책감이 남나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해로운데 하는 생각으로 식사하면 몸이 긴장합니다. 식사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하되 그 선택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편하게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자주가 아니라 가끔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마음 편하게 드시고 나머지 날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식사하는 게 면역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수면과 운동은 식사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식사만 완벽하게 해도 소용없고 운동만 열심히 해도 부족합니다. 수면, 운동, 식사가 함께 맞물려야 면역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산책과 규칙적인 수면,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식사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있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다르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면역을 강하게 만듭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분비도 흐트러지고 면역도 약해집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일어나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한 주 내내 쌓은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주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이 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면역도 안정됩니다. 하루 3번 식사, 하루 30분 걷기, 하루 7시간 수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면역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은 체온 관리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욕이나 반신욕도 좋고 족욕도 효과적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특히 잠들기 전 족욕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실내에서도 가벼운 가디건이나 쇼를 준비해 두시고 특히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배가 차가우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도 약해집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배는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은 체온 조절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2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활동도 활발해지고 몸도 깨어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몸속부터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을 막는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몸속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지만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 세포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면역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적게 먹고 참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을 줄이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적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적게 먹어도 빨리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올바른 방향은 천천히 흡수되는 식사, 잘 씹는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입니다. 흰 밀가루 대신 잡곡, 단 음식 대신 담백한 맛, 빨리 먹는 습관 대신 천천히 씹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몸속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 따뜻한 체온 유지, 이 세 가지만 더해지면 면역은 다시 깨어납니다. 몸을 방치하면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처리되지 못한 세포가 살아남습니다. 그 세포가 자라면서 결국 암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체온이 낮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은 더욱 약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찾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식사하고 잡곡과 채소 위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따뜻하게 생활하면 면역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다음 식사에서 한 입을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30번 씹는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평소보다 천천히 씹어보세요. 음식 맛을 느끼면서 침과 섞이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침 분비가 많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포만감도 빨리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식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나의 습관이 바뀌면 다른 습관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먹다 보면 음식 선택도 달라지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되고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가장 많이 놓치는 식사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먹어야 면역이 강해지는지, 반대로 어느 시간대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가 쉬워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 선택이 다음날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식사 습관 중에서 바꿔야겠다고 느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